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딱 추격 매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 너무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걸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추격 매수라는 말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를 내가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추격 매수라는 표현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축 같은 거잖아요. 신축이 불과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신축이 구축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이러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고민을 했습니다. 야, 신축을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3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3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될 때 과감하게 따라가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조망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조망권 같은 것도 과거 7, 8년 전만 하더라도 뭐 좋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조망권이 나오는 데와 안 나오는 데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얼마쯤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1억 정도 차이 나는 거 또는 2억 정도 차이 날 때 3억 정도 차이 날 때 이때도 추격 매수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격 매수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그런 6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주요 지역들입니다. 강남, 마용성 외에도 계속 초강세로 가고 있는 영등포, 동작, 양천, 강동 이런 데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강력한 대형 호재를 갖고 있는 은평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곳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축입니다. 신축이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는 것은 이제 다시 팔 수는 없을 테니까 본인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야 되겠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의 대단지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들은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에서 말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의 대단지에 이런 곳에 있는 구축이라면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왜 그래요? 희소해요. 그 자체가. 많을 것 같아도 같은 구축이라고 해도 이런 구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제 책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수도권 남부 쪽의 역세권의 구축. 예. 물론 역세권의 신축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남부권의 역세권의 신축이 잘 없어요. 거의 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신축이면서 주변 기반시설은 괜찮은 곳. 이런 곳들을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물량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에도 여전히 물량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의 신축은 지금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나냐 마냐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풍선 효과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풍선이 계속 커질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추격 매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 풍선은 계속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지금의 규제 지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 이런 곳에 그 중에서 핵심적인 데들, 역세권 중심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데들의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대상의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다 올라 있어도 내가 이 고점에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호구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이 지금은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럼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한 6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어도 이런 6가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미 가격이 오른 것들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가 시작하는 그런 대상들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세가 시작하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서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 내가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뭐 어렵겠나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았다고 해서 베팅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내 돈 수억을 넣으려면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거를 내가 알아낼 수 있고 거기에 내가 과감하게 수억을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의 도움, 나 전문가 따위의 도움을 내가 받고 싶지는 않아. 넌 그런데 나 돈 쓰고 싶지 않아.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추격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런 걸 차라리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괜히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물건을 찾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은 오히려 큰 잘못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6가지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대상들을 높은 가격이라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라. 그게 더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추격 매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6가지에 속한 것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런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흐름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 부동산 투자